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윤리와 사상을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의 1등급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러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그 메가스터디 재수정규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대치S1 사회탐구학원의 윤리과 팀장을 맡고 있고, 또 평촌 분원의 S1 사회탐구학원의 윤리과 팀장을 역시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재수정규반 강의평가 기준, 그 5점 만점 기준의 4.99를 달성한 우수 강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리와 사상에 대한 과목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은 원래 기존의 윤리였던 과목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그리고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으로 분화가 된 과목이고, 생활과 윤리가 좀 일상생활과 연관된 친숙한 주제들이 많다면, 이 윤리와 사상은 이 실천윤리적인 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윤리와 그에 대한 어떤 그 순수 학문적인 어떤 좀 철학적인 그러한 사상적인 전반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나 지리 쪽 교과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기본으로 하지만, 윤리 교과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윤리와 사상을 좀 꺼려하고 그 윤리와 사상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윤리와 사상은 너무 어렵다, 지나치게 어렵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 윤리와 사상을 단순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윤리 과목은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상가가 A라는 개념을 얘기했으면 이 A라는 개념을 문제에서는 A-로 출제하거나, 혹은 뭐 A-로 출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대로 A로 출제한다거나, 이런 식의 출제의 경향을 갖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A라는 것을 그대로 암기를 해버린다면, 이 그대로 A라는 게 나오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지만, 이 A-나 A-나 이런 식으로 변형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암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고, 결국에는 뭐 한두 끝도 없이 양이 많아지는 그런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A-나 A-나 무슨 뭐 어떤 문제에 나온 특정 표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상가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본질적인 어떤 이해의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원리적인 이해를 하기만 하면 무엇보다도 쉽게 완성되는 과목이 바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또 우리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뭐 생활과 윤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문화를 할지 윤리와 사상을 할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3등급 정도까지는 정말 손쉽게 달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과 연관된 친숙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공부하지 않아도 한 3등급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이제 가능한 과목인 거죠. 그러나 윤리와 사상은 3등급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생윤에 비해서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지만, 그렇지만 윤리와 사상은 요행이 없는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를 쉽게 올라간 만큼 쉽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윤리와 사상은 한 번 힘들게 올라가고 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정반 같은 데서 이제 수업을 하면 늘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평균적으로 한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에는 선생님 생활과 윤리가 너무 쉬워요, 윤사는 괜히 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학생들이, 똑같은 학생들이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 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생활과 윤리보다는 윤리와 사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윤리와 사상이 훨씬 더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정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요행 같은 것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걸어서 1등급을 달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께 그러한 길을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윤리화 사상이 정말로 논술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실제로 여러분들 논술에 출제되는 주제의 상당 부분이 우리 윤리화 사상에서 이미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윤리화 사상을 선택 과목으로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논술을 위해서 윤리화 사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왕에 논술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애초에 윤리화 사상을 통해서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윤리화 사상의 수업은 서양 사상, 동양 사상, 사회 사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동양 사상이 먼저 나오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우리가 겨울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개학을 할 때쯤에 우리 동양 사상이 시작되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중간고사 볼 때쯤에 동양 사상이 우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학교 중간고사에서는 동양 사상을 시험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내신을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르게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실 필요 없이 이 내신 대비에 유리한 일정을 그대로 우리가 달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윤리화 사상이라는 과목 자체가 정말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라는 것을 너무 그 수업 시간에 집착을 해서 어떤 특정 단어를 외워야 된다거나 어떤 특정 사상가의 뭐 이름을 외운다거나 시대를 외운다거나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려는 개념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교재를 복습에 최적화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윤리화 사상을 선택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제 수업을 듣던 듣지 않던 여러분들이 어디서 윤리화 사상 공부를 시작하시던 윤리화 사상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를 풀다가 보면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나 단어를 꼭 개별적인 정리 노트에 옮겨서 그대로 옮겨서 기록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기록이 쌓여 나갈수록 여러분들의 윤리화 사상의 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보기 전날이나 수능 보러 가는 날에도 그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정리 노트 한 권만 들고 가면 그러면 그 다른 문제나 그런 것들을 볼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그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효과도 많이 본 학습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윤리화 사상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한 가지만 더 윤리화 사상을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화 사상이라는 과목은 정말 훌륭한 과목이고 우리 그 어떤 소년들의 그 지혜와 사상을 우리가 깊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